포켓뉴스 유수인 기자와 함께 알아보는 건강 정보 메디인에서 함께 하시죠. 오늘도 스튜디오에 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바로 알아보죠. 예, 식욕이 증가하는 청고마비 계절에는 간 다이어트에 신경을 좀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흔히 잦은 술자리와 과음이 이 지방간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도 과식과 폭식으로 지방간이 생길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무엇인지 또 치료법에는 어떤 게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현대인의 생활 습관 변화로 3명 중에 1명은 지방간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지방이 쌓이면 모든 간 질환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렇게 최근에 발병률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지방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념 정리부터 할까요? 지방간 뭡니까? 지방간이란 말 그대로 간에 지방이 축적돼 발생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물질의 대사 및 생산, 독성 물질의 제거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신체의 화학 공장이라고 불리기도 할 정도로 물질의 대사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간세포에 지방이 축적되는데 전체 간의 5% 이상이 지방이 되면은 이제 지방간으로 간주합니다. 네. 근데 지방간 하면 네. 좀 술 많이 드시고 자주 드시는 분들에게 발생하는 질환으로 여겨지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술을 마셔서도 이제 지방간이 발생하는데요. 술 때문에 생긴 지방간은 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하고요. 술을 마시지 않고 다른 만성 간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이 지방간이 발생하는 경우를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알코올성 지방간은 사실 원인이 확실한데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그렇지가 않아서 더 걱정이 되는 질환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앓고 있는 유병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서구형 식생활로의 변화, 비만 인구의 증가, 고혈압, 당뇨와 같은 대사 질환의 증가로 국내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유병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5년 33,463명에서 2019년 31,283명으로 줄어든 반면에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는 같은 기간 동안 28,368명에서 99,616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네. 실제로 외래에서 간 기능 이상으로 새롭게 방문하는 환자들의 대부분이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알코올성 지방간 증가율이 연평균 21%에 이를 정도라고 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나는 술 별로 안 마시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이렇게 지방간의 유형 살펴봤는데요. 알코올성 지방간, 또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나뉘었잖아요. 네. 그러면 유형 나뉘는 것처럼 이 둘이 또 원인이 달라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에는 일단 술을 마시게 되면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사물질이 발생하게 되는데 알코올 자체와 대사물질로 인해서 간세포에서 지방의 생산은 증가하고 분해는 감소해서 이 지방이 축적되게 됩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에도 원인은 다양한데요. 그중 하나가 과도한 음식 섭취 및 운동 부족으로 인한 체중 증가입니다. 또 고탄수화물, 고지방 위주 식단을 하고 있다면 마른 사람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과다한 당질은 혈중 중성지방을 높이고 고지방식 음식 섭취는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형별로 원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알코올성 지방간은 주로 알코올 때문에 생기는 거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과식이라든지 운동 부족 등이 원인이 되는데 근데 이제 아무리 우리나라가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변화를 했고 그리고 비만 같은 대사증후군 환자가 많아졌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비만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방간 있는 분들이 꽤 많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비만 인구가 많은 서양 사람과 비교적 날씬한 아시아인의 비알코올성 지방의 유병률은 좀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체질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당질 성분 섭취에 영향이 좀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탄산음료와 과일 주스는 물론 아시아인이 많이 먹는 이 흰쌀밥도 단당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달고 짜게 먹는 습관은 대사 흐름에 영향을 좀 줍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그렇게 많이 뚱뚱하지 않더라도 지방간이 있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당뇨를 가지고 있거나 뭐 고지혈증을 갖고 있거나 운동이 부족해서 근육량이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주로 어떤 연령대에서 이렇게 지방간이 좀 많이 발병합니까? 우리나라 이제 자료를 보면은 안타깝게도 중년층인 뭐 40, 50대에서 지방간 비율이 좀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이런 이유는 경제 활동이 좀 활발하고 일을 많이 하면서 상대적으로 운동량이 적고 야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좀 많이 먹기 때문에 주로 40, 50대부터 그 지방간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지방간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면 술이든 그게 음식이든 무엇이든 이게 너무나 과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렇게 지방간이 발병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간을 방치하면 후유증으로 혹은 어떤 질환으로 좀 발전할 수가 있습니까? 간에 지방이 좀 낀 정도로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네. 하지만 그렇지는 않고 지방간의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지방간의 한 20, 30%는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체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환자의 25%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는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으로 진행하는데요. 이 상태는 지방간으로 인해 간세포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이 상태에서는 간의 섬유화가 진행되는데 섬유화라는 것은 이제 피부에 상처가 나면 흉터가 생기듯이 간에도 흉터가 남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섬유화가 진행돼서 축적되다 보면 보통 간경화라고 말하는 간경변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합병증으로 복수, 뭐 정맥류 출혈, 간성 혼수와 같은 심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이제 간암으로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서운 암으로까지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비단 간과 관련된 암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지방간이 발생했을 때 내가 느낄 수 있는 어떤 이상 증상이라든지 자가 진단법은 없을까요? 뭐 간을 흔히 침묵의 장기라고 하는데요. 사실 자가 진단으로 지방간을 알아내거나 예측할 방법은 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네. 그 자각 증상이 특별히 없으니까 먼저 지방간을 의심해 병원에 내원하기는 좀 힘듭니다. 다만 요즘 직장인 검진이나 국가 검진을 비롯해 여러 가지 건강 검진을 이제 활발히 시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간 수치 그러니까 뭐 간세포가 손상될 때 혹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상승한 수치가 정상보다 상승했거나 뭐 초음파에서 간의 지방간 소견이 보인다고 하면 전문가를 한번 방문해서 상담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얼마나 알려주지 않으면 침묵의 장기라고 또 네. 불릴까요? 그러니까 이게 웬만큼 아프지 않으면 심각성을 빨리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어쨌거나 우리가 인지할 만한 어떤 눈에 보이는 증상이 한 가지라도 나타날 법 하잖아요. 혹시 있을까요? 꼭 지방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이 많이 나빠져서 간 경변, 뭐 만성 간염이 되면 눈동자색이 노랗게 되거나 소변 색깔이 뭐 콜라색으로 진해지거나 다리가 붓고 배가 팽창해서 복수가 차는 등의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증상이 생기면 만성 간질환 증상을 의심해야 하고요. 특히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전문의와 좀 상담을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간이라는 장기가 굉장히 그 재생 능력이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지방간도 마찬가지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간은 재생이 좀 잘 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손상을 받게 돼서 섬유화가 진행되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간 경병증까지 진행되면 회복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장기보다 비교적 재생이 잘 되는 기관이 이 간입니다. 이런 것이 더 이상 재생이 안 될 정도로 손상이 될 때까지 방치를 해서는 안 될 텐데 만약에 그 전에 제때 치료만 받으면 이게 충분히 회복이 가능한지도 좀 궁금합니다. 치료법이 있습니까? 음주에 의한 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하면 뭐 술을 끊어야 하고 비만이 원인이면 체중 감소, 뭐 당뇨병이 동반되면 혈당 조절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 정기적인 검사와 함께 생활 습관 교정이 필요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도 고려해야 하는데 뭐 약물로는 최근 다수의 뭐 체중 감량제가 FDA 승인을 받긴 했지만 지방간에 대해 뭐 특이적인 치료제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약물보다는 일단 식습관 개선에 더 주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앞서서 술뿐만 아니고 음식도 너무 과하게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지방간을 치료할 때는 어떤 식습관이 좋을까요?
식습관은 절대적으로 먹는 양을 좀 줄여서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가장 좋은 것은 전체 체중의 7%, 뭐 더 좋게는 10%까지 이렇게 감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식습관도 중요한데 흔히들 지방간이라고 하면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는다,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고기를 많이 먹어서 지방간이 생기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탄수화물 많이 먹어서 지방간이 생기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면류, 밀가루, 뭐 빵, 밥과 같은 곳에 많이 들어있는데 사실 한국 사람이 뭐 밥을 안 먹으면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밥 이외의 다른 탄수화물, 그러니까 뭐 밀가루나 면류의 식사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그 밖에 단당류를 피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쉽게 얘기해서 시럽이나 뭐 설탕이 들어가 있는 탄산음료, 뭐 과즙 음료 등의 섭취는 피하는 게 좋겠고, 커피를 마시더라도 믹스 커피나 뭐 시럽이 함유된 음료수보다는 블랙커피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어디까지나 이건 중증 전에 시행해 볼 수 있는 방법인 건데, 뭐 얘기 들으신 것처럼 아주 심한 상태가 아니라면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손상된 간을 회복시킬 수는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일단은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이 간에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지방간 예방에 도움이 되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왔다면서요? 예. 유산균이 장내 미생물 활동에 영향을 줘서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의 간내 지방량, 이 중성 지방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원을지대병원 소화기내과 안상봉 교수는 3개월간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는 68명을 대상으로 유산균과 뭐 위약을 무작위로 투여해서 유산균 섭취 전과 후의 체지방 변화, 간내 지방량을 정확히 측정을 했는데요. 그 결과 유산균을 복용한 환자 그룹에서 체중과 전체 지방량이 감소하고 간내 지방량도 대주군에 비해서 2.61% 감소했으며 중성 지방도 평균 34ml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장내 미생물 검사를 통해서 그 지방간이 좋아지는 환자에게서 유산균이 증가하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운동 치료라든지 식이요법 아니면 뭐 체중 조절 등이 치료법의 일반적인 대안이었다면, 이제는 이렇게 유산균 섭취가 간내 지방량 그리고 중성 지방을 낮출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확실하게 나왔기 때문에 뭐 향후 지방간 치료에도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밖에 또 어떤 예방법들이 더 있을까요? 뭐 체중 감량과 식습관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에서도 중요합니다. 단 음식과 뭐 지방기가 많은 음식을 피하시고 채소 위주의 식단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저탄수화물, 고지방식 다이어트가 있는데 뭐 흔히 키토제닉 다이어트라고 또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지방간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데 또 도움이 될까요? 저탄고지 식단은 지방간 치료 개념과 좀 맞닿아 있긴 한데요. 뭐 그러니까 지방 자체가 많이 섭취가 안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과 전체적인 칼로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런 키토제닉 다이어트 식단보다 더 좋은 것은 이제 단백질과 야채 종류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신 메뉴를 줄여가지고 이 전체 섭취량을 줄이고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줄이는 것이 가장 입증된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운동으로 할 수 있는 예방법도 좀 볼까요? 운동도 어느 정도 도움이 좀 되는데요. 네. 뭐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주 5회 이상, 일주일에 적어도 60분 이상, 너무 가벼운 운동보다는 자전거 타기, 수영, 테니스 등의 어느 정도 좀 강도가 있는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심하게 관절이나 근육의 손상을 일으킬 정도로 이런 심한 운동은 삼가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방간 하면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라고 좀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엄연히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이 인식부터 개선하는 것이 지방간 치료와 예방의 첫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메디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굿뉴스 유수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